안녕하십니까, 제이패스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해외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제가 되게 소홀히 했는데요. 시간이 없었다는 건 핑계고 제가 소홀히 했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예정인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제가 작업한 모든 그 무료 강의는 프로젝트 파일이 다운로드 가능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다운로드 가능하고 DAW가 다른 큐베이스가 아닌 에이블튼이나 아니면 프루티룹스, 뭐 다른 어떤 DAW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오디오 파일들은 추출을 해서 엑스포트를 하여 어, 그 뭐 하나하나씩 다 사운드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새로운 어떤 그 튜토리얼을 강의를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제가 택한 장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레슨을 했을 때 다 트랩을 어떤 형식으로 베이스를 막강하게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의뢰가 있어가지고 이 장르는 이번 주 오늘의 어떤 레슨은 트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 어떻게 제가 이거를 만들었고, 참고로 이 프로젝트의 거의 90%, 95%라고 5%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 유료 플러gin은 VST는 매시브랑 그 다음에 플러gin은 팻필터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무료 플러긴이고 그 다음에 큐베이스 내장 플러긴으로 사용했으니까 일단은 들어보시고 어떻게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파일상 프로젝트에 보이는 거는 되게 심플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제가 정리정돈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의 중요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다가 1, 2주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고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제 나름대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작업하려고 이제 오디오 파일이나 미디를 되게 뭔가 색깔 구분 없이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도 권장을 하는 게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로 정리, 곧 사운드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제일 고급된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럼 앤 퍼커션 폴더를 열어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킥버스 있고 클랩이 이 네 가지 사운드를 하나로 묶어서 한 소리를 내주고 있고요. 클랩버스가 클랩이 아닌 클랩버스, 그 다음에 킥버스는 12가지 킥. 그래서 일단은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테크닉보다는 사운드 선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서트에 많은 EQ랑 아니면은 이펙터 플러긴들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앞서 들어보셨던 이 곡의 짧은 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편곡적인 요소는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받을 때 변형하고 해보기 딱 좋은 컨텐츠가 다 담겨 있다고 저는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운드 채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장르의 특성상 어떤 사운드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어,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뭐 전형적인 어떤 트랩에 제가 생각했을 때 들었던 여태까지 트랩,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메인 장르인 드럼 앤 베이스나 덥스텝에 가까운 어떤 베이스 음악 위주의 어떤 장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랩 해서 이제 트랩을 채택했거든요. 왜냐면은 드럼 앤 베이스랑 덥스텝에 나름대로 근접한 테크닉과 어떤 구현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좀 흡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사운드는 이제 북 사운드인데요. 이 북은 판소리에서 이제 그 그냥 전통 북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샘플은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이걸 가져왔는지 유튜브에서 이거를 제가 따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거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인서트 빼고 샌드도 빼고 네, 라이브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만 탁거리는 부분 말고 이제 좀 북 부분을 사용을 했고 북 부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탁거리는 거 말고 그 가운데 북 소리에 있는 사운드를 사용을 해서 저역대 깎고 그 다음에 중저역대 살짝 EQ로 가다듬어 가지고 딜레이랑 필터로도 살짝 좀 더 한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딜레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오토메이션도 하는데 오토메이션은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걸 묘사할 때 이제 설명해 드리려 하고 북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킥 소리 그 다음에 클랩 자 그러면 킥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여기 인서트에 아무것도 없죠 인서트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배음들이랑 그 다음에 하이 부분들 살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리버브를 걸었습니다 리버브는 이제 그 통합적인 어떤 그 샌드로 리버브를 이제 보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초보자들을 많이 샌드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한 익숙함이 없으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들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서 어차피 프로젝트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실 거니까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면은 그래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샌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최대한 한 리버브를 여러 사운드를 샌드로 보내서 그 채널로 함께 병렬로 아웃풋으로 출력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함께 도달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색칠 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감을 어느 정도 일 때 리버브도 어떻게 보면 색감이잖아요. 저는 이제 리버브를 좀 흐려지는 어떤 그 용도로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익숙하다면은 그림이 익숙하시다면은 이제 물 흐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우 짧은 임펄스, 그러니까 기존 리버브보다 임펄스를 저는 사용하거든요. 이거 레퍼런스는 이제 키베이스 내장되어 있는 어떤 임펄스 그 리버브인데요. 임펄스는 뭐냐면은 그 특정 방 아니면 공간에서 따온 어떤 그 공간을 따와서 그 공간에 맞게 리버브가 이제 형성되는 어떤 겁니다. 어떤 사운드인데요. 이 이거 같은 경우는 EQ가 있어가지고 저역대랑 그 다음에 중고역대랑 그 다음에 초고역대를 완전히 다 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일 바이패스를 시키면은 벌써 리버브 모양이 덜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킥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느낌을 리버브가 줄 수가 있거든요. 킥에 사용했을 시에
왜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공간에 우리가 있던지 완전히 방음이 차단된 어떤 공간에 있어도 리버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리버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리버브가 없는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앞으로 더 튀어나게 해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역대 킥으로 하고 이제 고역대는 이제 808 그 드럼머신에 있었던 샘플인데 이건 아마 무료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8 클릭 같은 경우에는 킥에 여기 있는 클릭 부분이 이미 조금 존재하고 있어서 저역대를 완전히 깎아내리고요. 거의 500, 600대까지 거의 547.9 그리고 경사는 48로 빼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808인데 얘는 클릭이 조금 있는 어떤 사운드여서 클릭 소리에 여기에 위에 같이 얹혀가지고 그리고 얘네 둘을 여기 킥버스로 보내서 킥버스에서는 bark of dog라고 짖는 강아지 여기에서 이제 50Hz의 앰플리투드 진폭약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이렇게 파라미터 여기에서 이제 EQ처럼 올리는 어떤 형식으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그 플러긴이 이제 조금 특성상 그 올려주는 어떤 그 배음을 올려줄 때 이 플러긴 특성상 기능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웨트 드라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폭 올려도 여기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병렬로 샌드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TDR 노아라고 무료 플러긴 여기서도 이제 고역돼 있는 똑똑한 형들을 살짝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저역대랑 고역대 킥을 위에 얹혔을 때는 따로 EQ를 매기는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톤을 만드는 어떤 형식의 톤을 이제 강조한다는 어떤 그 EQ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제가 EQ를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 이 EQ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튀어나온 어떤 배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감소 EQ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증폭 버스에서는 이제 감소는 여기 사용했지만 증폭용으로는 그 클릭이랑 저역대가 함께 올라와서 조금 특정한 배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최대한 그 표현하는 어떤 강조하는 그 증폭하는 어떤 EQ들은 그 최대한 버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이 들어보시면은 얘까지 빼서 조금 되게 납작하죠. 저역대 좀 붕붕거리는 거 살짝 키워주고 클릭 소리 좀 더 키워준 다음에 질감적인 색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앰프 시뮬레이터는 기타 앰프에서 이제 기본 디폴트로 그냥 만들어 놨고요. 톤이 되게 여기는 이제 왜곡된 사운드이기 때문에 좀 압축된 버전과 그다음에 좀 퍼져 있는 그 사운드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색감을 다양하게 하나의 어떤 사운드에다가 어떤 그 사츄레이션 플러긴이나 아니면 디스토션 왜곡된 사운드를 그냥 확 올려놓기에는 인서트에다가 넣으면 모든 사운드가 붕괴되니까 최대한 사운드를 사용을 해서 한쯤 마이너스 16dB 정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샌드의 개념으로 저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앰프 시뮬레이터도 다른 어떤 사운드에다가 계속 붙이면서 이걸 가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는 결합을 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달라붙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킥은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킥버스는 일단 드럼 버스로 보내집니다. 여기 드럼 버스는 모든 드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채널로 되는데 일단은 클랩을 설명한 이후에 북도 드럼 버스로 보냈거든요. 네, 북이랑 그 다음에 이제 킥 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랩 버스로 가면은 클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사운드로 이제 취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클랩은 매우 짧고 날카롭고 좀 스냅피한 그래서 스냅이 좀 탁탁거리는 어떤 사운드의 어떤 그 이유는 뭐 사운드 자체를 그렇게 골랐다는 어떤
채택한 이유도 있지만 그 채택한 사운드에서 세미톤을 4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에다 두면은 좀 무겁거든요, 더. 자, 그래서 트랩의 트릭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덥스텝이나 드럼앤베이스는 저역대 킥은 낮대, 고역대를 살짝 올려주고 그 고역대가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대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베이스가 더 무겁게 들리는 게 트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해 주시고 만일 킥이 뭐 무겁지 않다 해가지고 저역대를 아무리 키워도 뭔가 뭉퉁해지거나 아니면 둔해지면은 고역대를 좀 올려보면은 그 밸런스가 기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 고역대가 존재하고 저역대가 그만큼 대조가 되면은 고역이 좀 더 크게 들린다는 게보다는 저역이 좀 더 강하게 들리는 어떤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얘를 8까지 올리면은 킥이랑 함께 들어보면은 보세요. 그죠? 근데 얘를 0에다 두면은 벌써 이제 클랩이 완전히 귀가 클랩의 어떤 낮은 어떤 클랩 소리 때문에 킥이 그만큼 뭔가 파워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4가 제가 들었을 때는 제일 좋은 어떤 그 피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는 화이트 노이즈를 집어넣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이제 나름대로 스테레오적인 느낌을 하얏 용도였던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했어요. 화이트 노이즈는 아시죠? 치 거리는 그 사운드.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를 찢어가지고 75% 얘는 5%가 아니라 펜을 85 정도 그 다음에 75 그래서 왜 100%로 가지 않았냐면은 100%로 가는 거는 조금 제 귀에는 조금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너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항상 이거는 제가 헤드폰을 낀 다음에 한번 제 느낌대로 그냥 펜을 나눕니다. 그죠? 뭔가 좀 공간을 채워주죠. 킥을 빼고 빼면은 그죠? 근데 클랩에서는 인서트를 뭐를 넣냐? 그냥 인서트 레퍼런스를 살짝 넣고요. 50%. 그 다음에 스튜디오 EQ로 고역대를 여기 올렸는데 그 고역대를 그냥 무작정 올린 게 아니라 일단 여기 깎아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깎고 둥근 어떤 나름대로 사운드를 그 둥근 형태를 이렇게 올려주는 테크닉인데요. 보편적으로 EQ는 최대한 여기 보시면은 파형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EQ 이 파형의 모양을 최대한 선을 따라가고 그만큼 깎은 이후에 얘를 살짝 올립니다. 4dB 올렸고요. 얘도 한쪽 9.4까지 이제 이 모양새에 맞게 내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면은 얘를 제가 감지하기로는 이걸 뺄게요. 얘보다는 네, 제가 딱 그 원하는 어떤 제가 이제 바이넬 판으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판은 거의 16K에 거의 사운드가 거의 없거든 고역대가.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하고 디지털의 그 하얀 사운드를 네, 되게 그 고역대 그 되게 치직거리는 사운드를 최대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요 정도 올렸고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다 느끼면은 나중에 작업을 나름대로 오래 하다 보면은 남들이 들었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내 귀에는 정확하게 뭔가 거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그만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에 어떤 그 자기의 기준이 생기는 게 프로지, 이게 들리냐 안 들리느냐의 차이는 뭐 어떤 과학적인 그 증거가 없습니다. 작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뭐 과학적인 증거로 고역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뭐 당연히 분석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조언 중에 하나고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이제 프리로 보냈고요. 프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볼륨이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 볼륨 페이더에 구현되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프리로. 그래서 이 레퍼런스는 아까 전에 킥에 사용했던 동일한 어떤 그 레퍼런스고요. 곧 킥이랑 동일한 색깔이 되겠죠. 색감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75V 보내서 여기 EQ 깎았고요. 이것도 만일 빼게 되면은 오리지널 사운드는 네, 완전히 레프트로 가죠. 근데 이제 레퍼런스 때문에 가운데서 그 때려주는 어떤 사운드가 형성이 됩니다. 네, 공간을 꽉 채워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화이트 노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세미톤을 3으로 올렸고요. 다음 얘는 세미톤을 0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레프트 라이트를 찢었을 때 여기가 피치가 더 낮기 때문에 코러스 효과로 좀 더 벌어진 느낌이 납니다. 하스에펙스처럼요. 자, 그럼 얘를 0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좁아지죠? 3. 네,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이제 음이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사운드이기 때문에 과하게 4, 5 올려도 되는데 제 귀에는 이 정도 벌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 또한 테크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얘랑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테레오 클랩. 스테레오 클랩은 좀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은 일단 오리지널 사운드 자체가 살짝 뒤가 디스토션이 걸려 있어서 이제 제가 첨가한 거는 사츄레이션 넙. 큰 차이는 그다지 없어요. 조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비트 크러셔로 살짝 10비트로 퀄리티를 조금 낮췄습니다. 퀄리티를 낮췄다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많은 샘플 팩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구입을 하시면은 32비트짜리 나오는 퀄리티가 있고 24비트, 그 다음에 뭐 16비트,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랑 똑같은 거죠. 옛날 필름을 보면은 그 노이즈 그 선명도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좀 더 달라붙을 수 있도록 너무 깔끔한 소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세요. 조금 고역대가 살짝 사라지거든요. 이것 또한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TDR 보스 EQ는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EQ를 사용한 건 없고요. 그냥 여기서 EQ saturation 이제 포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색감을 살짝 변하는 용도. 그 다음에 아웃스테이지는 출력할 때 실크냐 멜로디 여기에서 이제 색깔의 어떤 그 사운드 색감에 영향을 주는 어떤 기능인데 이것도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료 플러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을 제대로 이제 EQ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사용이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EQ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모프 필터는 이제 사츄레이션이랑 비트 크러셔를 사용했을 때 고역대가 아닌 저역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가다듬는 어떤 형식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미 많이 깎여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꼬리 이거 사운드 보이시죠? 이거를 넣는 순간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많이를 대비를 해서 부스팅을 할 때 드라이브나 사츄레이션을 다른 채널에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은 저역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깔끔한 처리를 좋아해서 일단은 처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사용했고 컴프레서는 여기에 사이드체인이 걸려 있는데 이 사이드체인은 뭐냐 하면은 그 클랩버스가 아니라 스테레오 클랩이 이 클랩이 때릴 때 더킹이 됩니다. 보세요. 이걸 빼면은 좀 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얘가 때릴 때 여기에 있는 볼륨이 살짝 들어갔다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날카로운 트랜지언트가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륨 커브를 살짝 이렇게 올려놨어요.
볼륨 커브도 작동이 되고 그만큼 또 사이드체인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엔벨롭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라인을 그렸는데 여기에 전체 이 몸뚱아리에 있는 그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볼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파양이 이렇게 바뀌죠. 네. 이 큐베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핑퐁 딜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기능이 아니라 여기 믹스 여기 이제 오토메이션을 여기 샌드로 지금 사용을 했고요. 이건 앞서 이제 오토메이션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전체로 클랩버스를 키면은 사운드 4개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한 한 덩어리처럼 들리게. 그러면 키랑 클랩만 들어보면은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볼 때 여기에 골고루 전체 대역을 깔끔하게 채워주는 어떤 용도로 최대한 메인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드럼이기 때문에 잘 이제 스펙트럼 애널 보시면은 딱 골고루 다 꽉 차야지죠. 파양을 대역을 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네어 롤, 스네어 이제 특유의 그 트랩에서 쪼개지는 어떤 스네어, 피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이제 그루브 에이전트 1을 썼는데 그루브 에이전트 1에 진짜 이 트랩에 진짜 유용한 테크닉 기능이 있습니다.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스트루멘트 창은 여기서 샘플을 불러와서 연주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샘플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앰프 여기서 이제 엔벨롭 만들 수 있고 필터 기타 여기는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굳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피치 와서 마이너스 12 세미톤 플러스 12 세미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패턴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제가 미디로 여기 드럼 맵으로 가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32 트리플렛으로 일단 찍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미디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불러오면은 여기에 내가 찍은 만큼 여기를 연주를 하면은 이제 키보드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굳이 일정한 이런 리듬이 아니어도 제가 생각하는 뭐 트리플렛으로 갔다가 아니면은 정박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해서 참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리셋하고 그래서 저는 8분음표 16, 32분음표 64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얘는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피치를 건드리면은 지금 피치 휠로 베이스 사운드 같은 어떤 뭐 신스 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FM 신스처럼 이제 뭔가 톤도 만들 수 있고 피치로도 이제 뭔가 변형 가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이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근데 오늘은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디오 베이스 사운드 만들기 해서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레오 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피치 밴드 이런 식으로 12 세미톤 올라갔고요. 이거를 드럼맵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를 노 드럼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되게 편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뒷부분 가서 이제 스네어가 계속 이제 굴려 마칭 밴드처럼 여기는 피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다 하나하나씩 찍기보다는
그 찍은 어떤 그 박자의 그 패턴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디로 길이를 조절하면서 리듬을 만드는 어떤 되게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 에이전트 1. 자, 그러면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 다 빼고 이런 사운드였는데 지금 이렇게 솔로로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전체 드럼에 들었을 때는 좀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튀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스네어 롤에 자신만의 어떤 공간을 주는 어떤 인서트에다가 그 레퍼런스에 있는 40%를 줬고요. 그 다음에 플랜저를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플랜저를 넣은 이유는 살짝 너무 날카롭게 똑딱똑딱 하는 어떤 느낌보다 플랜저가 어떤 디튠의 어떤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공간과 공간 사이의 어떤 움직임을 살짝 주면서 나름대로 살짝 달라붙은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그 파양도 이제 사인파로 살짝 굴러가는 느낌이 줄 수 있게 네, 플랜저 살짝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 또한 플랜저와 레퍼런스를 살짝 좀 더 달라붙는 어떤 개념으로 10비트를 샘플 디바이더를 넣어서 그쵸 살짝 컴프레서 된 느낌이죠. 이걸 그 너무 과하고 50% 빼면은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이거를 바이패스 시켰을 때는 고역대를 잘 들어보세요. 고역이 살짝 뭉개지죠.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전과 동일하게 저역대 깔끔하게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EQ를 두면은 여기에 있는 살짝 3000, 2000에서 5000 이때가 이제 귀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스팅해 줬고 그 다음에 과격한 그 초고역대는 16,000, 16,000대는 좀 깎았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좀 듣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멀티밴드 컴프레서에서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는 이제 밴드로 대역대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컴프를 대역대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멀티밴드 컴프레서인데 이제 사이드체인 기능 여기를 켜서 클랩이 때려줄 때 얘가 더킹 될 수 있게 요 대역만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 클랩을 피해 가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때려주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얘가 때려줄 때 클랩이 여기서 이제 스네어가 얹혀지죠. 여기서 클랩 버스를 키고 여기 멀티밴드로 보면은 얘가 내려갈 때 칙칙 때려주죠. 네. 그래서 클랩의 선명도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멀티밴드로 그 대역만 내려갈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에 또 동일하게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 아까 전에 있는 여기 그룹 에이전트 1을 복사해서 샘플을 그냥 하에스로 교체를 했고 이거의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는 굳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트랩 하시는 분들이 하얏 패턴 되게 날카롭고 선명하고 얍삽한 어떤 하얏을 만들려고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얏의 서스테인을 최대한 짧게 릴리즈를 짧게 잡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앰프가 오리지널 앰프가 이제 그 앰프라는 거는 이제 전체 출력되는 어떤 엔벨롭 요거를 이제 늘리면은 네,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짧게 최대한 거의 서스테인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엔벨롭 자체를 짧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패턴도 아까 전에 동일한 것처럼 네,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Q는 여기에 있는 그 오픈 하얏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거를 빼면은
네, 좀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좀 노치를 얇게 해가지고 깎아줬고, 동일한 방식으로 얘는 8비트로 빼면은, 네, 너무 선명한 디지털 느낌 나가지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는 사이체인은 킥 나올 때 살짝 더킹 되게, 네, 킥 뒤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프 필터로 정리정돈. 좀 더럽죠? 깔끔해지죠? 네, 이런 미시적인 차이가 큰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스네어롤에 여기를 껐었었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멈췄는데, 이 EQ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인서트에 넣었던 슬릭 EQ인데, 이 15,000대를 11dB 정도 올렸습니다. 뭐 12까지 올려도 돼요. 옥타브니까.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얘를 이제 스네어 여기 깎을 만큼 깎았는데 소리가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EQ를 또 불러와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얘를 인서트다 EQ를 예를 들어서 올렸다 하면은, 얘를 깎고 내리려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또 EQ를 올렸다 내렸다 이제 나름대로 사운드 얼마큼 올리고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되게 번거로운 어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인서트에 EQ를 넣을 때. 그래서 저는 EQ를 그 버스에다 넣습니다. 버스에다 넣는다는 거는 얘를 올릴 때 고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럼 보세요. 일단 킥은, 네, 하얏 말고 스네어 롤만. 그 스네어를 잘 들어보시면은, 그죠, 살짝 올라오죠. 네, 이런 식으로 샌드로 적합하게 올렸다 내렸다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얏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레퍼런스, 아까 전에 얘는, 아이고, 얘는 그 스튜디오에 그 킥에 동일한 리버브 넣었고요. 얘는 코러스도 살짝 넣었어요. 하얏에 좀 살짝 벌어질 수 있게. 그럼 얘를 하나하나씩 켜보면은 살짝 공간 생기고, 살짝 좀 더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 살짝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디스토션. 네, 되게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과하게 그냥 처바르는 어떤 이펙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것처럼 소금, 후추 조금씩 간 보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이펙트 사용하는 기법을 자주 오래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표면적으로 무조건 빨간색을 넣어서 빨간색이 확 튀면은 색감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 같으면서도 붉은빛 나는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추상적으로 이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오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색감을 내고 싶은데 많이 망쳐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북도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샌드 사용했던 거는 디스토션,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리버브는 이제 오토메이션, 그 마지막 부분에 팡 열릴 때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크래쉬 같은 경우에는, 네, 리버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뭐 쿼드라 퍼즈 이제 여기 키베이스 내장되어 있는 디스토션 플러그인인데, 뭐 정확히 여기 고역 때만 튜브로 살짝 넣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요 사운드인데, 이거를 살짝 뭉개뜨려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많이 뭉개뜨리려 하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12비트로 샘플 디바이드 해서 좀 더 둔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역대 깎아주고, 그리고 샌드 스테레오 리버브 넣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불필요한 주파수들은 다 깎아내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리버스로 거꾸로 여기서 오디오에서 리버스 기능이 있거든요. 어디 있지? 프로세스. 여기 가가지고 이제 리버스. 그래가지고 얘는 리버스 하는 거는 마이너스 2dB 내리고 그 얘는 마이너스 1dB 피치 조율하는 어떤 목적으로 마이너스 1dB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운드지만 피치가 하나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때는 낮았다가 터질 때는 고역으로 터지는 이건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808 사운드로. 자, 그러면 드럼은 이렇게 됐고 이제 크래쉬도 보시다시피 여기 드럼 버스로 들어가서 이제 드럼 버스를 솔로를 껐다 키면은 모든 게 이제 다 가동이 되죠. 그 드럼 버스에 이제 어떤 효과를 누렸냐? 이제 모든 사운드가 한 채널에 이 스테레오 채널에 결합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펙트를 먹이면은 이제 한 뭉탱이로 한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얘도 뺀다면은 자 베이스는 비트를 해야죠. 베이스는 연동이 되는 게 이제 디스토션 샌드가 여기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이거는 앞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키고 솔로를 풀고 잠깐만요. 얘를 일단은 뮤트를 시켜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드럼 버스 보시면은 되게 재미없는 사운드, 좀 뭔가 많이 비어있는 듯한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키면서 어떻게 사운드가 한 덩어리로 뭉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Saturation Knob을 키면은 이건 소프티브에서 무료 플러그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례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간 그 포화 상태로 사운드를 뭉쳐주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운드를 부스팅을 할 때는 좀 증폭시킬 때는 컴프레서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컴프레서를 이제 사운드를 크게 증폭시키는 어떤 목적이라면은 일단 두 가지 형식으로 이제 분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 드럼 비트는 일정 볼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서 납작하게 더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브 드럼을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치는 어떤 그 벨로시티 자체가 높낮이가 이제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정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이제 컴프레서가 이제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부스팅을 했을 때 그냥 사추레이션은 포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사용하기보다 사추레이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피크가 마이너스 10.9에서 얘를 부스팅하면은 거의 3dB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느낌은 훨씬 더 덩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을 했고 제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고역대랑 저역대를 나름대로 둘 다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기능이고 킵 로우를 하면은 이제 저역대에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다음에 하이는 하이 때 강화시켜주는 어떤 되게 기본적인 플러그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버튼 많이 없고 이런 확실한 기능 해주는 플러그인을 되게 좋아해요. 심플한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LKJ 베이에 있는 루스티커스라는 어떤 무료 플러그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역대에 있는 40K, 그러니까 40K는 여기에 20K 이상의 40K면 여기에 더블이거든요. 네, 곱하기인데 여기서는 40K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은 마스터링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그 배음의 어떤 위치대로 딱 그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플러그인인데요. 이 40K 같은 경우에는 EDB로 올리면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거를 부스팅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배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파일을 잘 들어보세요. 그죠? 살짝 잔잔하게 올라오죠. 잔잔하게 올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를 사용했는데, 제가 앞서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달리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레이시오가 1.15예요. 그러니까 거의 곡선으로 보면은 이제 눌리지 않는 어떤 곡선으로 이제 거의 그 다이나믹에 큰 그 변화를 주지 않는 용도로 저는 컴프레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택도 이제 많이 뒤에 밀었고요. 그래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컴프레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너무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컴프레서에 대한 강의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강의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역대를 잘 들어보시면은 일단 얘를 빼고 그 퍼커션 소리와 킥의 어떤 그 연관성을 잘 들어보세요. 좀 이제 퍼커션이 리버브가 있다 보니까 북소리가 벙벙 하면서 좀 뜨죠. 그 뜨는 부분을 여기에 이제 주파수 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제일 볼륨이 증폭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달라붙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2 스레시홀드를 내렸는데 레이시오가 거의 1.15 비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2dB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킥이랑 북소리가 얼마큼 더 달라붙는지 잘 들어보세요. 없이. 그죠? 킥이랑 거기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액센트를 주기 위한 컴프레서 테크닉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과하게 간다면은 끝까지 내려봤자 마이너스 4dB밖에 안 내려갑니다. 왜냐면 비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아까 전에 제가 설정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어택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그 중고역, 그러니까 중저역대가 되게 많이 뭉치게 됩니다. 어택 설정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퀄리티를 16비트로 살짝 더 뭉쳐지는 어떤 느낌.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이제 NYC라고 뉴욕 컴프레션, 그다음 병렬 컴프레서라고 이거는 이제 예전 비디오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완전히 비율 8대1로 완전히 인피니트로 한 다음에 스트레시홀드 내리면은 완전 납작한 그 납작한 시그널과 신호와 이제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은 신호가 같이 결합되면서 이거를 같이 병렬로 하게 된다면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시면은 네, 이것 또한 되게 티 안 나게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사운드의 리버브를 레퍼런스를 이제 다른 레퍼런스 여기는 좀 더 LA 스튜디오 킨 거, 그 다음에 여기 고역대랑 고역은 살짝 올려주고 중고역대랑 저역대는 깎아준 살짝 좀 더 라이브감을 주는 하지만 티는 팍 안 나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펙터가 너무 들리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이펙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모순인 게 솔직히 이펙터가 들어갔을 때는 티가 안 나고 뺐을 때 티가 나는 게 이제 이펙터를 잘 쓴다는 어떤 엔지니어들의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색감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네, 자각이란 단어가 이제 음악에서 사용이 될지는 몰랐지만 네, 조금 더 감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공간에 어떤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나 공간을 확실하게 뻔하게 쓰기 위해서 리버브를 사용하기보다는 네, 그
그 살짝 그 맛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드럼에다가는 임펄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리버브에 좀 티가 살짝 안 나면서도 뺐을 때 허무한 거. 네, 살짝 이거는 조금 리버브가 좀 티가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들었을 때는 이제 귀가 이제 적응을 하는데, 네, 없다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또 차이가 있듯이, 뭐 여하튼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하튼 이거는 드럼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드럼버스가 이렇게 완료됐을 때는 드럼버스는 이제 파이널 그루브로 이제 부르집니다. 이거는 거의 마스터 들어가기 이전에 마스터 채널에서 해주는 어떤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사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드럼버스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거를 껐죠. 여기 다시 켜고, 베이스는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의 어떤 개념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얘를 다 빼고, 아이고, 이 키도 빼고, 일단은 매시브로 뭐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인 트라이앵글 파형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다시피 매시브는 웨이브 테이블이죠. 웨이브 테이블은 뭐냐면은 이미 파형이 정해진 어떤 움직임 속에서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을 여기서는 사인 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웨트 값이 있는 거죠. 뭐 웨트 값이라는 게 믹스 값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완전히 가면은 이제 트라이앵글, 이쪽으로 하면 사인. 자, 그래서 일단은 킥을 매시브로 만드는 거, 베이스나 킥을 만드시는 거 모르면은 여기는 이미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풀고 하기보다는 제가 여기 와서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손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여기 와가지고 얘를 이제 사인파로 트라이앵글. 자, 들어보시면 좀 더 송곳니 같이 똑똑 때려주는 게 있다 보면은 여기는 좀 더 둥글죠. 여기 디스트가 좀 더 생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 엔벨롭 여기에 있는 앰프, 출력되는 모든 앰프에 있어서 얘를 레벨을 쫓으면, 혜택 좀 더 줄여주면은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똑 때려주는 맛을 주기 위해서 여기 엔벨롭을 3번의 엔벨롭이 좀 남아있죠. 얘를 피치에다 올려가지고 24까지 올려요. 그러면 옥타브가 2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옛날 디스코 탐 소리 나죠? 그러면 여기 레벨을 줄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필터 1으로 보내요. 필터 1으로 보내서 로우 패스를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레저넌스를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사운드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키베이스 안에 인서트를 넣듯이 저 같은 경우는 사인 쉐이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트 드라이 좀 앞으로 튀어나게 한 다음에 얘를 필터 이후에다 넣고 싶어요. 그럼 라우팅에 가서 필터 이후에 설정이 되는데, 프리로도 필터 전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니 후에 좀 톤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인서트에서는 뭐 다른 튜브로 써가지고 여기 FX 여기 원이거든요. 네. 그 이 회로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이펙트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실레이터 들어와가지고 피치를 뭐 예를 들어서 12까지 올렸다 내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게 이제 그 미디 키보드에서 피치 올렸다 내려서 하는 피치 휠 사용할 수 있는 이 옥타브의 기준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이스니까 모노로 가가지고 이 모노 폰 아니면 어, 모노 로테이트를 사용해야지 이 레가토가 이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레가토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서 타임을 레가토에서는
한 음을 때리고 그 겹치는 음이 때릴 때 이제 윙 하고 이제 올라가는 어떤 연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우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얘를 지우고 어떻게 이제 제가 설정을 했는지 이제 나름대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은 이쪽으로 가면은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엔벨롭은 되게 짧게 톡톡톡 끊어지는 엔벨롭이니까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 엔벨롭 때려줄 때마다. 그리고 여기서 컷오프로 로패스로 컷오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이가 사라지니까 LF를 살짝 넣는데 이건 정확히 그 제 패턴 들어본 결과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대비를 해서 그 둥글게 둥글게 좀 더 움직임을 주기 위한 어떤 효과로 이거를 넣고 EQ는 조금 부스팅을 했나? 뭐 거의 안 했네. 살짝 했고요. 그 다음에 튜브 사용했고 사인 쉐이퍼 아까 전에 라우팅해서 필터 이후에 사용을 했고 되게 심플합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그죠? 자,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죠? 여기서 얘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번 다 플레이를 피치 12dB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약 올라갔다가 그죠? 이제 연결음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둥 네, 아까 전에 글라이드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 인서트를 키기 시작하면은 캐멀 크러셔는 여기서 이제 간단한 튜브랑 그 다음에 컴프레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믹스 값은 이건 오토메이션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살짝 살짝만 움직이죠. 좀 디스토션 살짝 걸리면서 둥근 어떤 그 사인파에 있는 어떤 둥근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씩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40dB 40Hz를 3.5dB를 올렸습니다. 그럼 들어보시면 보세요. 빼면은 살짝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이 DSR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업 오래 하셨다 보면은 DSR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실 텐데 저는 DSR을 베이스를 이게 자유자재로 밴드가 움직일 수 있어서 60Hz에서 20Hz까지 내가 40Hz로 올렸으니까 올린 만큼 감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감소가 3dB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빼면은 너무 퍼진 거를 살짝 조여주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GQ라고 이제 키베이스 안에 있는 파라메트리 EQ인데 여기에서 이제 125랑 250에 이제 제일 많이 뭉칩니다.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여기가 그 뭉치는 거를 살짝 이제 내려줬어요. 보세요. 빼면은 이제 불필요한 톤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는 조금 이제 뭉쳐지는 어떤 개념으로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컴프레서는 이제 킥의 사이드체인 킥 때려줄 때 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어떤 클릭 소리로 이거를 잡았습니다. 빨리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게 네, 그 용도로 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샌드로 이제 하나하나씩 디스토션은 이제 아까 전에 하이햇에도 사용을 했고 뭐 복합적으로 다른 데도 사용을 해가지고 톤의 어떤 일체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드럼을 킬 때 이게 같이 가동이 된 게 여기가 연동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디스토션을 켜보면은 빼면 살짝 앞으로 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리버브는 여기에 피치 올라갈 때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온 어떤 선명함을
나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리버브를 썼거든요. 보세요. 그죠?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죠? 앞으로 안 튀어나오죠? 여기서 사용했는데, 네. 고역되다 보니까 리버브가 들어오면서 조금 확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 그런 다음에 플랜저는 여기에서 이제 FX에서 보면은 플랜저를 키고, 네, 플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튠 개념. 이 키를 보시면은 200Hz 여기에 서브 있는 데는 다 깠고요. 이제 여기서 베이스에 스테레오 느낌을 주기 위해서 2700 정도 이 8.9dB를 살짝 부스팅했습니다. 여기가 베이스가 좀 더 스테레오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캐릭터상. 그죠? 빼면은 좀 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병렬 컴프레서로 납작하게 드럼 들어가는 거를 앞으로 살짝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 빼면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Q. 이제 그 고역대 빙빙 거리는 빙 할 때 그 고역대를 살짝 가다듬어주는 어떤 효과로, 왜냐면 이제 클랩이랑 하이햇이랑 이런 데 너무 침범하지 않도록 살짝이 아니고 많이 깎은 거죠. 이거보다는. 네, 그럼 드럼이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어떻게 보면은 드럼이랑 탁 달라붙죠? 그게 이제 맹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빼면은 보세요. 너무 침범을 하죠. 킥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믹싱 하실 때는 이게 제가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제 솔로를 켜서 이 EQ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솔로 들었을 때는 왜 굳이 이거를 깎냐, 여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실 텐데, 일단은 믹싱 할 때는 항상 다른 사운드와 어떤 연관성을 짓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절대로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솔로로 듣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EQ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역이 특정 드럼과 아니면 피아노와 무슨 악기가 됐든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EQ를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완벽하게 하려고 병신같이 솔로로 듣다가 다시 키면 안 맞는데? 그럼 다시 솔로로 키고 이런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것보다. 그래서 뭐 멍청한 게 경험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여하튼 그런 다음에 이제 드럼과 베이스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주파수를 보시면은 거의 킥이랑 스네어 때려줬을 때 주파수 채워지는 거 안에 뭔가 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차곡차곡 예쁘게 쌓는 거 안으로 집어넣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어떤 연습을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킥이랑 클랩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거의 변함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스네어를 넣고 여기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하얗고 여기는 이제 살짝 여기 올라가고 사운드 베이스 그죠? 최대한 그 모양새를 잘 타고 가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그 모양새를 꼭 맞춰야 되나요? 하는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이건 제가 곡을 보는 어떤 기준입니다. 제 귀가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 했을 때는 파형을 어느 정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 내 모양새가 저역대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고역대가 그만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는데, 가끔 오래 작업하다 보면은 귀를 의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안 보이네, 이걸 보이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 주파수를 찾는 어떤 용도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파형상 예를 들어서 밸런스 맞출 때도 하얏은 분명히 잘 들리는데 훨씬 저역대보다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하얏이. 근데라도 이제 선명도가 확실히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하얏 어떤 그 색감을 이제 맞추는 데는 잘 나름대로 한 거죠. 선명하게도 들리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파형상, 아니 파형상이 아니라 주파수상 dB가 증폭이 그다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이에 되게 강한 느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스타팅 포인트에서 곡을 믹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앞서 제가 하나하나씩 찬을 보여드렸는데 거의 과하게 뭔가 올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곧 제가 샘플 초이스 자체를 선택을 어, 어울리게 잘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샘플을 이제 요즘에는 다 과하게 샘플팩에서 되게 과하게 뭔가 세츄레이션 걸리고 컴프레서 걸리고 디스토션 걸린 샘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 드럼만 패턴만 찍으면 거의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리미터 걸어버리는데, 다 하나하나씩 가다듬어야 됩니다. 가다듬어서 엔벨로도 만져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의 어떤 과정인데, 샘플팩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볼륨이 크게 나와서 안 건드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곡들이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90년대 말이나 아니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샘플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운드를 조금씩 증폭시키면서 나만의 어떤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을 많이 거쳤다면은, 요즘에는 반대입니다. 네, 증폭된 게 나온 거를 어떻게 감소시켜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러니까 감소시킨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조각을 해서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어떤 사운드가, 그 작업의 어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들고 싶으면은 최대한 어떤 사운드를 구현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래쉬도 키고 이제 서브베이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악기, 악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악기는 기본 큐베이스에 있는 할리온,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시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 컨택으로 막 넘어가지고 악기를 다 살라고 그러는데, 뭐 저도 컨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할리온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직도. 왜냐면 심플하고 간단한 게 최고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운드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사운드에 대한 어떤 개념 이전에 어떤 장르 특성상 그 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사운드가 좋다 안 좋다 되게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 들으시면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시비 분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벨즈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코러스 벨, 이제 공비시 벨, 그 다음에 테레민 벨즈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나올 수 있게 제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이제 좀 더 오토메이션 안 된 부분을, 네, 여기로 가면은 제가 연주를 하면은 세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샌드 네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자체를
따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메인으로 그냥 가게 하고 얘만 따로 아웃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웃은 따로 어떻게 뽑아냈냐면은 이걸 위선 탑으로 안 되구나. 여기 와가지고 이제 벨즈 가면은 여기에서 F11 누르면은 아웃풋을 이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트를 하고 아웃2로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토메이션 볼륨을 해서 이제 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은 얘만 하려고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FX와 FX2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디스토션과 리버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믹스 창에 가면은 이제 에디트에서 채널들 네, 얘를 1로 설정하고 얘도 1로 설정하고 1로 설정했으니까 모든 채널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디 16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1로 이걸 다 설정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키보드 키 레인지도 키 범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밑에는 안 나오고 고역대 올라가면 다른 악기가 이제 연주할 수 있고 매우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펙터를 뭘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은 비트 크러셔, 컴프레서, 그다음에 피치 프루프라고 이것도 무료 플러긴이에요. 이것도 옥타브 딱 올린 어, 옥타브를 올려가지고 살짝 블렌딩을 했어요. 웨트를 살짝 좀 줬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이거 다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얘도 비트 크러셔 넣으면은 살짝 퀄리티 12비트랑 좀 더 선명해지죠? 자, 이제 선명하다는 거의 차이는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단어인데 이제 잘 역사를 나름대로 이제 인지를 하신다면은 옛날 댄스 음악들이나 아니면은 힙합들 들어보면은 아마 아카이 MPC 명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MPC 60에서 뭐 MPC 1200, 1200이 아니라 2000 엑셀, 3000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샘플러들이 이제 16비트 아니면은 SP1200 이무는 8비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 레이트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느 정도 왜곡이 생기고 나름대로 악기의 특성상 사운드를 거치면은 변화가 되는 어떤 그 이제 악기의 특성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힙합은 이 악기를 썼고 그다음에 뭐 808, 909도 나름대로 이제 그 샘플러에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피치도 변경시키고 좀 더 제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운드 뎁스의 그 비트 있잖아요. 비트를 되게 설정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 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묻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12비트로 해서 그죠? 차이가 노이즈가 있더라도 되게 극적이죠. 그런 다음에 컴프레서로 동일하게 살짝 이거 빼면 살짝 뭉쳐주는 역할, 릴리즈도 길게. 네, 어차피 그 세 가지 사운드가 한 채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컴프레서로 어느 정도 좀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치 프루프를 키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배음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12dB, 12세미톤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진짜 과하게 웨스로 보내면은 요건데 살짝만 자주 쓰는 테크닉 이거를 샌드로 보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더 사운드를 앞으로 튀어나게 하기 위해서 드럼에 사용했던 디스토션 키고 그 다음에 코러스 키는 거죠. 그럼 들어보시면은
코러스는 이제 살짝 좀 더 벌어지는 어떤 효과.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웃을 믹스해서 얘를 아웃을 2로 뽑았잖아요. 출력을.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 채널에서 오토펜을 사용했습니다. 오토펜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테레민 그 베렌 테레민이라는 거는 옛날 리온 테레민이라고 그 러시아의 어떤 발명가가 안테나 갖다가 이제 손 왔다 갔다 하면은 막 모듈레이션 되는 어떤 그 기능으로 해서 조금 기계적인 어떤 사운드 이제 기존에 이제 무구에서 테레민으로 이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마법처럼 뭔가 사운드가 변형되는 어떤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펜을 사용해 가지고 얘만 솔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오토펜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왔다 갔다 이 구문표 박자에 얘를 이제 이퀄라이저를 빼고 디스토션도 따로 빼면은 가운데 사운드 이거를 움푹 팠습니다. 이 테크닉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자체가 되게 얇고 트랜지언트 조금 톤 피크 톤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과한 EQ를 가운데다 이렇게 확 움푹 파이면은 서스테인이 이제 많은 대역을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는 사운드가 아니고 피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 피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빨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중간 그 패드나 아니면 피아노처럼 그 중역의 어떤 사운드로 통해 가지고 이게 서스테인이 없는 톤이잖아요. 서스테인은 물론 있지만 네, 제가 지금 묘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크게 움푹 중역대나 아니면 그 특정한 피크들이 있는 데를 이렇게 2k로 깎아내면은 조금 리버브처럼 멀리 있는 느낌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동일하게 비트 크러셔 넣고 해도 일단 핑퐁 딜레이로 이제 살짝 16분음표 박자에 맞게 살짝 좀 더 벌어지는 효과로 그 다음에 디스토션 살짝 넣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S2가 얘 이제 020벨과 테레민 벨 오토메이션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S3 볼륨, 여기 볼륨 있고, 이제 오토메이션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한리온 S는 다 사용했고, 그 다음에 레트로 로그. 이제 결국 네 가지 사운드로 이제 벨 사운드 이 멜로디를 만든 건데, 레트로 로그에서는 그냥 서투스, 그다음 밴드 패스 필터, 이제 하이랑 미드, 하이랑 로우를 없애는 그게 밴드 패스 필터거든요. 경사는 12. 그리고 여기에서 서스테인이랑 릴리즈는 이제 아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플러킹 있잖아요. 좀 뜯는 소리. 그래서 엔벨롭으로 필터를 이런 식으로 이 모양대로 감소되게 여기에서 컷오프 기준 보세요. 얘를 키면은 서스테인이 너무 세서 이런 식으로 감소시키는 더 과하게 이제 바이올린 거의 피치 같은 느낌인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실레이터 두 개로 형성이 됐고 스퀘어 얘가 옥타브로 더 올라가게 얘를 내리면은 오실레이터 1을 내리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톱 뜯는 느낌의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냈고요. 그다음 얘가 서스테인 느낌을 주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결합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인스트루멘트 버스로 보내서 비트 크러쉬 또 한 번 넣고 얘는 C피트까지 내렸네요. 그 다음에 마그니토 얘는 큐베이스 내장된 사츄레이션 테이프 플러그인 50% 넣고 그 다음에 탈 코러스로 한 좀 20% 정도 되겠죠. 얘가 20%의 어떤 웨트 값을 주면서 코러스를 넣습니다. 살짝 더 공간감 벌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악기 전부. 그런 다음에 이 악기 전부를 이제 파이널 그룹으로 보내요. 파이널 그룹으로. 그리고 파이널 그룹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컬 회의거리는 이게 이제 모노 딜레이는 이제 오토메이션 하는 거고 EQ 올리고 디스토션, 스테레오, 코러스, 그 다음에 컴프레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디서 온 샘플이냐 판소리에서 아저씨가 취임새 뿌 넣는 어떤 그 소리거든요. 뒤에 가면은 아마도 일종 역이야. 네, 라이브에서 아까 전에 딴 겁니다. 이것도 샘플을 어디에서 땄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하튼 이거는 뭐 되게 짧게 썼으니까 걸리지 않겠죠. 만약 제가 이걸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 여기가 이제 오토메이션. 그래서 오토메이션 전체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고 얘도 파이널 그룹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그룹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파이널 그룹에서는 컴프레서 하나하나씩 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uration Knob, OTT, 그 다음에 Camel Crusher 다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 그럼 컴프레서는 어떤 역할? 아까 전에 피크만 잡아내는 역할 동일합니다. 홀로 다 이제 풀고 거의 베이스만 잡아주죠. 그런 다음에 네, 여기만 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 상태로 saturation 살짝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saturation 여기는 이제 저역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우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엑스퍼 세럼의 그 플러그인 회사죠.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세럼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발음은 시럼입니다. 시럼. 그래서 엑스퍼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 업워드 다운워드인데 업워드 컴프레션은 위로 올리는 컴프레션이어가지고 컴프레서가 너무 뭉개져 있는 거를 이제 푸는 어떤 역할이고 다운워드는 이제 컴프레서 이제 짓누르는 어떤 효과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느냐면은 일단 뎁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믹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믹스 값으로 살짝만 보내서 살짝만 적셔가지고 뎁스를 10%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살짝 달라붙게 해주는 효과. 이거는 완전 뭉개진 거고. 네. 다른 용도로는 거의 많이 쓰지 않습니다. 베이스나 아니면 드럼 이렇게 잡아줄 때 아니면 드럼이랑 베이스 같이 이렇게 잡아줄 때 살짝 뎁스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저역대를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중역대 아니면 고역대 근데 이거는 거의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적당히 티끌모아 텍스한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캐멀 크러셔는 이제 살짝 볼륨 낮춰주고 그 다음에 튜브 살짝 올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스터 채널 가가지고 이제 뭐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오토메이션 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창은 이제 전체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토메이션 했던 채널들 클랩은 아까 전에 딜레이, 여기 있는 딜레이 믹스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리버브의 어떤 강도 보시면은, 그죠? 착 이렇게 때려주는 이 부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로에서부터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여기서 일단은 필터랑 딜레이랑, 그 다음에 여기 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여기서 삐잉거리는 거는 이제 마스터 채널에서 이제 이펙터 사용한 건데, 네,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 북의 어떤 공간에 대한 변화를 살짝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에서 제가 사용했던 테크닉 중에 하나는, 일단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친 거를 나름대로 그 박자, 8분음표 박자에 4분음표 박자 딱딱딱 때리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패턴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나름대로 그 휴머니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느낌을 좀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때려주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주고, 두 번째는 여긴 페이드, 여기랑 뒷부분에 내가 했나? 네. 여기서 페이드 줬다가 어디에다가 줬지? 여기 뒷부분에서 했나?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좀 더 페이드를 줬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면은 톤이 살짝 다르죠? 얘는 계속 동일하게 갖고 두 번째 패턴 넘어갈 때는 좀 변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딜레이 믹스도 보시면은, 이 딜레이의 목적은 16분음표 트리플렛이기 때문에 이제 살짝 좀 벌어주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딜레이를 썼습니다. 보세요. 양쪽에서 이제 16분음표로 좀 트리플렛으로 벌어주는 느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오토메이션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약을 마지막 포인트에 주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네. 네, 이거는 여기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샌드2는 여기 리버브 샌드고요. 네, 그래서 북은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했고, 서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밀린 것 같은데 뒤로.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서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캐멀 크러셔 여기 있는 요놈을 이 커브에 맞게 조금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얘를 빼면은 여기는 안 나오고, 좀 재미있게
이게 살짝 티는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들었을 땐 느낌상 큰 차이가 어느 정도 저의 귀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어떤 효과들이 대체적으로 곡 그 전체 큰 그루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서브 베이스에 있는 리버브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제 고역으로 올라가는 부분 튀어나올 수 있게 없는 부분 보세요. 별로 그다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얘보다. 그죠? 네. 자, 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고, 이것도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살짝 그 베이스 부위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리버브 넣었다 빼는 거. 그러면 이게 리버브가 퍼진다는 어떤 느낌이 들기 전에 넣었다가 빼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으로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테크닉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벨은 뭐 볼륨 오토메이션 밖에 안 했고, 레트롤록도 볼륨 오토메이션 밖에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네, 이제 딜레이 꺼지는 거, 그리고 클랩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클랩에서 아까 전에 그 설명해 드렸죠. 네, 그게 단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에서는 박스테이크는 이제 Variety of Sound라는 어떤 그 회사인데 이것도 무료 플러그인이에요. 근데 이게 32비트여가지고 JBridge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MS 모드에서 살짝 미드 있는 볼륨 올렸고 그런 다음에 16K 16,000에서 살짝 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쉘프는 11K 있는 부분 2.5dB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파라미터를 이게 옛날 벡스터 EQ 모델 딴 거거든요. 근데 이 EQ가 나름대로 이제 명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마스터에 쓰기 되게 좋은 EQ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사운드를 노버스를 하고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킨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를 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 대역을 꽉 채우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벡스터를 불러와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컷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16K 아깝죠? 보세요. 여기만 살짝 커브가 생기죠? 되게 잔잔하게 부드럽게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30 제가 잘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잘라가지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쉘프 80에서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11인가? 네, 여기서 이 정도 올렸죠. 한좀 그 다음에 이 정도 올렸고 그러니까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만 크게 큼직하게 5dB 아무리 끝까지 올려도 아니면 얘를 잘라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부드럽게 이거를 EQ를 가다듬어 주는 어떤 그 EQ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운드의 어떤 민감한 어떤 기가 이제 발달이 되면은 이런 EQ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많은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하는 사운드가 있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터 EQ는 84 쉘프에서 살짝 올렸고 30dB 살짝 깎았고 그럼 보세요.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스테레오 엔හන්서는 이제 살짝 스테레오 그 폭 넓어주는 거거든요. 넓혀주는 거.
여기 키베이스 안에 있는 댄스 마스터 프리셋이에요. 저 이거 항상 이거 사용할 때 사용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이조톱 오전에 이미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저로 뭐 밴드 대역 나눠가지고 할 필요 없이 이걸로도 되게 특수적인 어떤 특수적인이 아니라 이걸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제가 사용한 매시브 이후에 사용한 유료 플러긴 매시브 이후에 사용한 팻필터 프로큐. 그래서 이제 MS 모드로 가면은 미드 사이드로 가면은 미드 사이드는 제가 그 앞서 설명해 드렸거든요. 강의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사이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이드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의 그 스테레오 사운드고 그 다음에 미드는 모노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편적으로 드럼 앤 베이스, 덥스텝, 하우스, 조금 베이스가 강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나 350Hz 살짝 아래는 다 모노로 만들어요. 내가 어떤 그 정보가 베이스가 어떤 사운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250, 350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불필요한 30Hz는 경사 96으로 절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7,000도 깎아버려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16,000까지 깎을 때도 있고 아니면 18,000 다 다른데 이거는 여기 위에는 거의 파형이 없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배음들을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이거를 껐다. 네,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하죠. 그래서 이 설정을 왜 그렇게 해주냐고 이제 사람들이 묻는데 어찌됐든 간에 힙합이나 트랩은 드럼 베이스, 하우스, 그 다음에 EDM 뭐가 됐던 간에 클럽에서 트는 음악입니다. 집에서 뭔가 라디오에서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네, 뭐 라디오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용도가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클럽은 모노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클럽이 모노야? 스테레오지 뭐냐 스피커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춤출 때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듯이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춤추다가 코너에 가면은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사람도 있는데 스피커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하나로 들었을 때는 춤을 출 때는 모든 정보가 중요한 베이스랑 킥이랑 스네어들이 모노에서 확실하게 스테레오 정보 없이 뭔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저역대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사이드로 여기에서 뭐 스테레오 정보를 올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역대를 올려주고 싶어도 되는데 올려도 되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무료 플러긴 이거는 이제 오커라고 옛날 그 무슨 빈티지 EQ 모델 딴 건데 이건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치고 이거 고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것도 한 좀 1.4K에서 2.4, 한 1.6K, 1.8K 정도 보스팅을 했습니다. 하이 미드 쪽. 살짝 뭔가 예쁘게 올라오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터 6라고 무료 플러긴인데요. 이거는 이제 컴프레서 있고 피크 리미터 있고 하이 프리퀀시 리미터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클리퍼를 사용합니다. 클리퍼로 3.2dB 정도 올렸고요. 게인을. 그런 다음에 실링은 이제 뭐 리미터처럼 그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인트로에 테이프 꺼지는 효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게 턴테이블 꺼지는 어떤 효과처럼 여기 인풋 아웃풋 채널 보면은
이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서 왜 굳이 밴드 패스가 아니라 바이패스를 해서 여기 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꺼질 때 여기까지 그 영향이 가가지고 킥을 살짝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이패스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6.7 정도 이제 볼륨 내렸는데 이 볼륨 내리는 거는 녹화할 때 이제 이거를 0에다 올리면은 디스트가 걸려가지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집에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많이 여실 때 이 0에다 두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뭐 거의 2시간,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됐는데 이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안 한 계기가 오랫동안 안 한 계기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고 제가 오랫동안 이 강의 못 드린 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못한 점, 그리고 꾸준히 이거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더 이상 장비도 아니고 테크닉도 웬만한 거는 유튜브에 강의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참고로 해서 나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비 플러긴이 뭐가 있고 어떤 플러긴 내가 없으니까 이 사운드가 구현되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무료 플러긴들이랑 기존 큐베이스에 있는 플러긴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유니버셜 오디오에 있는 플러긴도 쓰는데 그거는 내가 사운드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어떤 해결책을 쓰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좋다 좋다 하는 거에 어떤 혹해서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어떤 무료 플러긴만 사용하면 이제 질리거든요. 네, 색감이 색연필만 칠하는 게 아니라 물감, 유화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보듯이 크레파스, 파스텔 여러 가지 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톤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저는 플러긴을 구매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어떤 사츄레이션 플러긴이랑 컴프레서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구매를 했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왜냐면은 그만큼 색깔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의 어떤 즐거움으로 구매를 한 거지 어떤 해결책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플러긴까지 이제 그런 조언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맹목적은 표현을 하는데 작업을 즐기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나오지 않을 때 그게 결국 플러긴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확히 뭘 모르고 무조건 기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건가. 뭘 모른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주체성이 없이 남의 거를 따라하는, 모방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두면은 죽어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힘듭니다. 네, 그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따라서 이제 누군가 흡사한 어떤 유사한 점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저는 인지를 하는데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열어보셔서 이제 그 본인의 스피커 환경에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실험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꾸준히 최대한 업데이트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꼭꼭 이런 진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최대한 장르를 제가 좋아하는 장르, 제가 관심 있는 장르를 선보이면서 여러분한테 찾아뵐 테니까 제가 1년 동안이나 거의 강의 업데이트 못 해드린 부분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관심 보여주시고 이 강의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꼭꼭 추천하고 구독 꾸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